자, 마지막 15차 시입니다. 15차 시도 15차 시 교재 22페이지 보게 되면 문제 63번부터 70번까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괴. 자, 붕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계정에 기입할 것인지 또는 어느 변에 기입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양변에 동일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을 우리가 붕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계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또 강조합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항상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관련된 종류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면에 기입할 것인지 이것은 차변에 기록할 것인지 대변에 기록할 것인지는 우리가 이 거래의 판료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가 장부에다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할 때는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장부에다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6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세무세무 공장 도시가스 요금 2만 원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어쨌든 간에 현금이 나갔죠? 그럼 대변 현금 2만 원이 되고 자, 도시가스 또는 뭐 수도세 또는 전기세는 우리가 뭘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죠? 수도강열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 2만 원 이렇게 차변에 수도강열비 2만 원, 대변 현금 2만 원으로 여러분들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20만 원을 매출하고 상품이 매출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나갔겠죠. 20만 원 써주고 대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써주고 자,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자, 현금으로 받아. 여기까지 했으면 차변에 현금이 나오지만 받아 뭐 했다고 했죠? 당자예입하다. 즉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자예금, 당자예입하게 되면 차변에 당자예금 얼마? 20만 원만큼 당자예금 자산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당자예금 20만 원, 대변에 상품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영업수용체 유료대 6만 원은 세무조유소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현금이 또 나갔죠. 그럼 대변에 현금 6만 원 써주시고 대변에 현금 6만 원 써주시고 뭐 때문에 나갔죠? 영업용 차량의 세차비랄지 엔진오일이랄지 유료대 또는 뭘로 처리한다고 했죠?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만 원. 그래서 차변에 차량 유지비 6만 원, 대변 현금 6만 원 이렇게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수표 200만 원을 발행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다. 자, 수표를 발행하면 뭐가 감소한다고 했죠? 대변에 당자예금 얼마? 대변 당자예금 200만 원이 감소가 되고 자, 수표를 발행해서 현금을 찾았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7번 자동차 보험료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현금이 나갔죠? 그럼 대변에 현금 얼마? 대변 현금 20만 원이 되고 뭘 지급했죠? 보험료를 지급했죠?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얼마? 20만 원 이런 식으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번 영업용 컴퓨터 15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자, 컴퓨터를 구입했죠? 그럼 우리가 차변에 뭘로 기록할까요? 비품으로 기록을 해주죠. 그래서 차변에 비품 얼마? 150만 원이 되고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가 됐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15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 단기대여금 80만 원에 대한 이자 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자,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을 받았으니까 자, 현금 얼마? 만 원 들어왔고 이 현금 만 원이 들어온 이유가 이자를 받았죠? 이자를 받으면 대변에 이자 수익 얼마? 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당기차입금 원금 100만 원과 이자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어쨌든 간에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얼마가 나갔죠? 두 개 합친 것이 101만 원만큼 현금이 나갔고 이 현금 나간 이유가 내가 빌려온 돈을 갚았습니다. 빌려온 돈을 갚았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는 차변 당기차입금 100만 원만큼
같고,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이 형이라면, 단기차입금 동생은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얼마? 10,000원. 이렇게 장부에다가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차입금 100만 원, 또 차변의 이자 비용 10,000원, 대변의 현금 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끝내기 앞서, 우리가 이제 복식부기, 우리가 하는 회계가 복식부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복식부기는 이중으로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중 기록. 복식부기는 이중으로 기록한다고 해서 복식부기인데, 여기서 이중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기록하는 거 보니까, 이중으로 기록하는 거 보니까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그리고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이 기입하는 것을 우리가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양편에 무슨 금액? 동일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을 우리가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이 뭐냐면, 거래의 이중성은 뭐 때문에 나왔다? 바로 복식부기의 이중 기록 때문에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의 이중성 때문에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는데, 자, 대차 평균의 원리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수도 강렬비부터 여기까지 차변에 있는 금액을 다 더하면 뭡니까? 차변에 있는 금액과 또 여기 있는 대변의 금액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치가 되겠죠? 그걸 뭐라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차 평균의 원리는 뭐 때문에 나왔다? 바로 거래의 이중성 때문에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자기 검증 기능이 있는데,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 가지고 항상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양편에 동일한 금액을 기록을 해서 전체 합계를 내보면 대차 평균 원리가 나오고, 이 각각의 거래 중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 20만 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안 맞겠죠? 그래서 그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안 맞는 오류를 검증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부기의 원리라는 것이 뭐냐? 복식부기는 이중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이 뭐다? 한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양변에 무슨 금액? 양변에 동일한 금액을 기입한다. 동일한 금액이 기입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내보니까 합계가 일치한다. 그걸 뭐라 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합계가 불일치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걸 뭐라 한다?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차시부터 15차시까지 이게 회계 원리에 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여러분, 회계는 절대 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선생님같이 이렇게 손으로 쓰면서 해야 회계를 잘하는 학생이 됩니다. 한 7년 전에 선생님이 어떤 신문을 봤는데, 가장 유능한 교사가 누구냐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유능한 교사는 조혜종 내지 빨리 하는 교사가 가장 유능한 교사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말을 많이 않고 여러분들 직지만만 외치고 회계 온라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써보고 직접 계산하면서 반복하자. 감사합니다.